예. 자, 이제 가족 대상 실천 기술에서 가족 개입 단계에 주로 적용되는 실천 기술이에요. 거기는 환경적 개입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 간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인데 세대 간에 또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탈삼각화. 탈삼각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각관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예를 들어서 보면 삼각관계가 자, 아빠, 그 다음에 엄마, 나예요. 그죠? 근데 이제 아빠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만 관계할 수 없잖아. 또 엄마하고 엄마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탈삼각하다. 그래서 삼각관계를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조각, 가족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하는 걸 가족 조각이라고 그러고요. 가족 그림, 가족 그림. 그 다음에 가족 경계 만들기. 그래서 우리 가정은 경계를 우리가 만드는데, 자, 이게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여기는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가족의 경계선인데, 이 가족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다. 점으로. 자, 점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가족은 뭐예요? 네? 이렇게 개방이 조금 되는 거구나. 네. 근데 이 점으로 안 하고 이걸 갖다가 선으로 굵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가족은 폐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이 있고 폐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방은 쉽게 가정에 들락날락거려. 그래서 친구도 금세 들어올 수 있어. 근데 폐쇄는 허락받고 들어와야 돼,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에 자녀들이 친구 마음대로 여러분 허락 안 받고 집에 와서 들락날락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고, 자, 그러면은 그 가족은 거기 개방적이요, 폐쇄적이요? 개방. 근데 친구를 불러왔다가는 엄마 아버지가 막 혼내고 그러니까는 이거 허락을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폐쇄요, 개방? 네, 폐쇄죠. 네. 어딜 우리 집에 친구를 데려온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건 폐쇄적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계를 만든다는 말은 그 얘기. 그 다음에 균형 깨트리기. 가족 관계에서 어떤 균형을 잡았을 때 그걸 깨트려서 그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렇게 지시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이에요. 요게 좀 글씨가 좀 큰 건데, 그 다음에 가족 개입 단계에 주로 적용되는 실천 기술은 세대 간 가족 내부의 변화를 위한 개입이에요. 그래서 순환적 질문하기. 순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 질문하는 거고, 다시 구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에게 그 사정을 하거나 가족 관계를 볼 때 긍정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기적 질문과 예외 질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 연습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접근을 하고요, 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대상 실천 기술이에요. 집단 대상 실천 기술에서 집단 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와 개별 성원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원조하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활동을 한다. 사회복지사가 집단 사회복지사가 돼서 그 지도자로 활동을 한다는 거고, 집단 내부에서 사회복지사는 집단 전체의 역동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의 변화를 원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은 사회복지사가 집단 가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으면 사용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9장을 마쳤고 이제 10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 우리가 노인 상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세 가지 컨텐츠예요. 노인 상담의 개념을 이해하고 영역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실제 상황을 우리가 습득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기술 및 기법을 살펴보고 노인 문제와 결부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인 상담에 있어서 노인 상담의 정의, 노인 상담이 뭐냐, 그리고 노인 상담이 왜 필요하냐. 자,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년기의 심리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도모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와 함께 전문적 노인 상담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노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네, 자, 노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또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에는 머리가 숱이 많아가지고 막 머리숱도 막 쏟아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이제 빠져가지고 서서히 살이 보이기 시작하고 소갈머리가 다 빠져가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그냥 허옇게 뭔가 막 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늙어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또 그러자마자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눈이 또 시력이 또 안 보이는 거야.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살기가 더 힘드네. 몸 이게 동작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는 걸음을 열심히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무릎에서 삐그덕 소리도 나고 또 이렇게 갑자기 어깨가 또 잘 안 들고 고개도 잘 안 돌아가고 뭔가 이게 또 소화도 옛날같이 그렇게 옛날에는 막 그냥 돌도 막 섞여서 소화해놨는데 지금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래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이야. 이게 내가 이러다가 늙어서 이제 나는 앞으로 뭘 하나,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노인 상담이에요. 오케이? 자, 이해가죠? 그 다음에 노년기의 심리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및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도모하는 거야. 왜 노인 상담이 필요하냐? 그걸 적응력을 도모하며 노년기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인 복지 서비스와 함께 전문적 노인 상담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 상담의 역할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표출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하게 해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담 과정은 고립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1차적 관계망 역할을 해준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말 못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네.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 네. 죽은 사람 이외에는 다 있어. 저도 욕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욕구가 있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욕구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욕구가 뭐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죽을 때도 다 욕구가 있어. 죽는 사람의 욕구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욕구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욕구라는 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욕구를 좋게 말하면 소원이고 희망이고, 그죠? 욕구를 나쁘게 생각하면 그거 사람 욕심이고 말이야. 그게 참 아주 좋지 않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그게 희망이고 꿈이잖아. 그래서요, 그 욕구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남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역할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노인의 욕구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노인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노인의 욕구가 있어. 욕구를 파악하는데 그냥 지가 대충적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하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근거해서 뭐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끼는 노인에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 노인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하나 지금 아유 어머니 핸드폰 하나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아유 싫다야. 그리고 또 바꿔주면 그게 또 이제 좋아서 이렇게 새 거로 바꿔주는데도 노인들은 그게 스트레스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노인들은 처음부터 그냥 딱 기능 2개 전화 받는 거 거는 거 이 외에는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노인들도 이제 엄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지족. 네? 참 보면 이게 이 엄지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 핸드폰 탁 들고 엄지손가락으로 다 하나 끝내. 그래서 엄지족이야. 네? 근데 저기 나는 이게 엄지족이 나는 그게 참 안 돼. 그래갖고 나는 이거를 두 번째 이거 검지족이야. 검지족. 그래서 이 세계에서 말이에요. 세계에서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다른 데는 젓가락 안 써. 포크 쓰고 막 손으로 먹고. 중동에는 젓가락이 없어. 그냥 손이야. 손이 젓가락이고 저기 그 유럽 쪽에는 포크가 이렇게 찍는 거가 젓가락이고 이 아시아 이쪽에는요 이게 젓가락이잖아. 자, 근데 일본 우리 한국의 젓가락 아시지? 한국의 젓가락.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잘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때?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이 한국 사람이 보통이라면 일본 사람 젓가락은 짧아. 짧고 끝이 어떻게 할까? 뾰족할까? 우리 한국 사람의 젓가락은 끝이 뭉툭해, 뾰족해. 에이, 뾰족하면 이거 하다가 큰일 나지. 뭉툭하잖아, 젓가락. 여기 손잡이 조금 넓지만 여기도 끝에 잘라버리잖아. 그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그 젓가락이 적당하고 이게 끝이 뾰족하지 않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짧고 끝이 뾰족해.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먹잖아. 그래서 생선 뼈까지 출연할 수 있어야 돼, 젓가락으로. 그래서 뾰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뾰족해야 생선 뼈를 이렇게 칩지. 우리나라도 그거 짚는데 좀 불편하잖아. 우리는 뭐 생선을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이 짧은 대신에 뾰족해.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 젓가락이 길어.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많이 튀기니까 이게 튀기니까 다치면 안 돼. 막 젓가락이 짧아가지고 막 튀김에 다치면 안 돼. 기러가지고 이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젓가락 문화는 요 부분, 일본, 한국, 중국 요렇게 이게 젓가락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노인의 욕구라는 게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노인을 통해서 문화적 정체감, 요거 정체감 때문에 변화가 싫어지는 거지. 노인은 변화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노인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사회복지사도 젊은 애들은 막 변화를 막 추구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하는데 나이 많은 사회복지사는 맨날 그냥 새로운 거 싫어. 허든 거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회복지사 둬봤자 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고 이걸 창조적으로 또 이것을 자꾸 창의성 있게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특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캐캐 먹은 소리 해봐. 요즘에 젊은 아이들한테 야, 엄마가 그 시절에는 그게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그건 엄마 시절이고 왜 엄마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이 뭐요? 잔소리하면 꼰대잖아, 꼰대. 그래서 애들이 꼰대를 싫어해요.
그래서 니네 아빠도 꼰대냐? 니네 엄마도 꼰대냐? 이래 지들끼리 아니야 우리 엄마는 뭐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과 노인을 상담함으로써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가족과 노인을 상담해. 그래서 그 가족에게 뭘 하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면 노인의 욕구를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경제적인 영역이에요. 노인 상담의 영역에서 노인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직접 소득 프로그램과 간접 소득 프로그램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노인 하면은 노인의 사고, 오늘 우리 서강대 노인복지원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노인의 사고가 있어요. 노인에게 사고, 노인의 사고야. 이건 제가 우리 서강대학에서 노인복지원을 가르칠 때도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거예요. 자, 노인의 사고,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노인의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요거를 페이퍼에 여러분이 써서 내시면 출석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노인의 사고 첫째가 뭘까요? 빈곤이죠, 빈곤. 자, 노인의 사고가 빈곤이에요, 빈곤. 빈곤이 뭐냐? 노인들이 지금 여기 경제적 문제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예 처음부터 노년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경제적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그 젊었을 때 오직 자식, 온리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한 거예요. 자식을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해 돈 팔아서 대학 졸업시키고 뭐 자식한테 올인을 하다 보니까 노년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에 빈곤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노인의 사고 중에서 첫 번째 빈곤이다. 빈곤. 이게 빈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강 영역이야. 자, 건강 영역에서 노인에게 중대한 문제는 건강 문제를 건강 문제인데,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보장 제도가 있으며 의료보장 프로그램에는 의료급여, 노인 건강 진단, 방문 간호 사업 등이 있다. 방문 요양 간호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노인의 사고 중에 두 번째는 뭐죠? 질병. 자, 질병이 두 번째 노인의 사고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은 자꾸 병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죠? 병이 많아지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그 병을 많아지는데 이제 병에 따라서 약이 개수가 젊었을 때는 약 안 먹어.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혈압이 있네. 그래서 혈압약 한 개 늘었어.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 보니까 조금 지나보니까 당뇨까지 있네. 그래서 약이 또 2개가 됐어. 2개가. 조금 지나니까 고지혈까지 있네. 또 약이 또 3개가 됐어.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무슨 피리 뭐 있잖아. 그 피 맑게 해주는 거. 아스피린이 또 들어가네. 벌써 4개요. 소화가 잘 안 돼. 소화약까지 들어가 5개요.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노인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약이 한 주먹이요. 그러다가 약 한 주먹 먹고 그냥 그러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 개수가 몇 개 중요한 거예요. 약 개수가 5개 넘는 사람 좀 들어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거기다가 또 감기까지 걸려봐. 그럼 감기약에 벌써 5개 있어. 그럼 벌써 10개 먹어. 또 거기다가 또 몸에 좋다는 것도 다 먹어. 그러니까는 벌써 거기서 10개 먹으니까 또 20개야. 막 30개 막 되고 한 주먹 한 그릇 먹어. 한 그릇 먹다가 죽는 거예요. 밥 대신에 약이 한 그릇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을 여러분이 젊었을 때 잘 챙기세요. 자, 그래서 노인의 사고가 질병이다 이거예요. 질병. 그 다음에 노인의 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사회적 서비스 보장 영역이에요.
사회적 서비스란 사회, 심리적 적응 문제, 스스로 이를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 문제,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비화폐적 서비스. 이 사회적으로 볼 때 노인들은 역할 상실이다 이거예요. 자,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늙어가니까 점점 소외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점점 떨어져. 정년퇴직도 빨라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자꾸만 자기 역할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상실이 뭐예요? 이게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할이 있을 때는 존경을 받아요. 그죠? 여러분네도 집에서 엄마로서 역할을 잘해요. 그러면 애들이 존경해. 근데 엄마가 역할도 못하고 맨날 그냥 저기 양평에 가서 차나 마시러 다니고, 그리고 하는 일도 없고 자기네들이 밥은 알아서 먹어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역할을 잘못하면은 그냥 엄마 우습게 하잖아요. 그래서 빼버려, 왕따 시켜버려. 자, 이렇게 되니까 역할 상실이 요인의 사고다. 자, 마지막에 또 뭐 있을까요? 네? 자, 노인이 빈곤해. 소외. 네? 소외가 역할 상실. 네. 고독. 네, 맞아. 노인이 되면 고독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고독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독을 모르고 살았는데, 열심히 앞만 보고 막 오다 보니까 고독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고독해요. 그래서 이게 노인은 이게 고독한 거구나. 그래서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님이 계셔. 고독부의 장관을 줬어. 노인 고독 때문에 노인 고독부를 만들어 가지고 고독을 해결해주는 장관. 그 정치로 아예 고독부 장관이야. 그래서 이 노인의 고독한 이거 굉장히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노인이 될수록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준비를 다 합니다. 이 네 가지 준비를 언제 하냐? 지금 준비해야 돼. 이제 이 늙어가지고 다 했는데 누가 친구하려 그래? 늙어가지고 한 사람들 누가 친구하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늙기 전에 친구 하나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이 노인의 사고,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노인 상담의 유형에는 개인 상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이 있고요.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인물로 노인 개인 자체를 상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노인의 가족을 불러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노인을 모아놓고 상담을 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상담의 방법에는 면접 상담을 하죠. 면접 상담이랑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 상담, 얼굴 안 보고 전화로 상담을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방문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정기적인 전화 문화를 통해서 노인들의 가정, 이 문제 이런 걸 해결해요.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씩 전화를 그 노인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노인한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잘 지냈냐, 부족한 건 없냐, 이렇게 이게 전화 방문 서비스다. 복지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 상담의 원리와 지침. 첫째, 개별화의 원칙으로 이는 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 그래서 노인 상담의 원리는 개별화 원칙. 그 다음에 개별화라는 것은 각자 다른 1대1이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둘째, 의도적 감정의 원칙. 감정을 의도적인 감정을 만들어서 개입을 하는 거죠.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칙. 통제됐다. 이것은
이미 통제가 된 그런 상태에서 정서적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으로서 상담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노인의 심정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감정을 하나로 하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트에서 또 뵙겠습니다.